국민노조 조합원 여러분, 후보는 인지도가 올라가면 지지도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유권자들은 자신이 아는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더 많이 들어본 후보의 이름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에는 명함 돌리기, 선거사무소 건물벽에 현수막 설치하기, 예비후보 홍보물 전달하기, 사무실 개소식, 출판 기념회, SNS 등 홍보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후보 인지도는 초기에는 5에서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인지도는 선거가 진행될수록 점점 높아져 40에서 60%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후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여론조사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후보의 이름과 경력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론조사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후보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정치 신인은 이름을 자연스럽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신인들은 선거 6개월 전부터 전략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워 여론조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동별, 계층별, 연령별로 어떤지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지도가 약한 동이나 계층, 연령대를 집중 공략하면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 신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ARS 여론조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ARS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보다 표본수가 많고 보통 2,000개에서 4,000개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론조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과정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범야권 진영이 단계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진행하는데 그 방법이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의 후보가 최종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100%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되었고 서울시민 2,000명에게 물었습니다. 그 결과 오세훈 후보가 41.64%, 나경원 후보가 36.31% 득표율로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밖 야권에서도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가 100% 국민 여론조사로 단일화 경선을 진행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범야권 최종 후보 단일화입니다. 100%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될 것입니다. 여론조사 항목을 두고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범야권 최종 후보 단일화는 2,0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것이고 서울의 구별, 연령층별로 그 숫자를 선발할 것입니다. 흔히 샘플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0명의 유권자 응답을 얻기 위해서 표변수를 몇 명으로 할 수는 알 수 없습니다. 4,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에서 모든 유권자가 응답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여론조사가 시작되면 꼭 전화기를 휴대하고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범야권 최종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는 16일에서 18일 중 이틀 정도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거법상 후보 등록일이 3월 18일, 19일 양일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최종 단일 후보로 선정된 사람을 등록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범야권 최종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기를 기대합니다. 선거운동은 유권자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후보는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유권자를 무시하는 후보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유권자는 후보로부터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후보를 지지할 것입니다. 후보는 유권자를 만날 때 호칭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후보가 유권자를 만나서 홍길동 씨라고 부르면 손을 뿌리칠 것입니다. 선생님, 박사님, 여사님, 철수 어머님, 영희 아버님 같은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호칭 사용은 후보가 유권자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유권자와 후보 사이에 강한 동질감이 형성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를 대면할 때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지할 의사가 없는 유권자에게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후보가 유권자의 지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후보가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제가 승리할 것입니다. 같은 발언을 할 때에 유권자를 잘 살펴야 합니다. 유권자가 웃는 얼굴로 화답하면 지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후보를 외면하거나 무표정일 경우에는 반대편이거나 부동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후보와 악수할 때 후보를 자세히 보거나 관심을 보이는 유권자는 앞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얼굴을 돌려 다른 곳을 보거나 의례적인 태도를 보일 때는 반대 지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후보가 유권자를 만날 때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은 유권자의 고향이나 연령층입니다. 동양 출신의 유권자는 이념 성향이 정반대가 아닌 경우에 지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보가 많은 노력을 들여서 공략해야 할 대상이 부동표입니다. 부동표는 선거 당일까지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결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표의 지지를 얻는 좋은 방법은 교차 압력입니다. 교차 압력은 고향이나 연령대 등이 같은 사람을 통해서 동시에 지지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평상시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향후회 회장이나 동창회 회장, 산악회 회장 등 인연을 이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후보는 지지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역주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의는 특정 지역 출신이 무조건 자신의 출신 지역과 연고가 있는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입니다. 영남 출신 후보가 상대적으로 호남이나 충청 출신 유권자가 많은 곳에 출마하게 되면 지역주의 극복 없이 당선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호남 출신 후보가 상대적으로 영남과 충청 출신 유권자가 많은 곳에 출마해도 지역주의 극복 없이 당선은 어렵습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은 교차 분화 방식과 통합 방식이 있습니다. 교차 분화 방식은 영남 출신 후보가 충청 출신 후보가 경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영남 출신 후보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충청 후보를 지지하는 충청 출신 유권자를 세분화해서 그중 일부를 지역 연고와 관계없이 영남 출신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상인연합회, 장애인협회, 택시조합, 학부모 단체 등 모든 지역 출신들이 가입하는 단체를 통째로 영남 출신 후보 편으로 만들어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지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통합 방식은 지역주의를 뛰어넘는 이슈를 만들어 지역주의가 의미 없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통합 방식은 대체로 큰 위기가 나타났을 때 사용하면 효과가 큽니다. 아니면 지역에 큰 이익이 되는 정책을 통해 모든 지역 출신의 유권자에게 이익을 주게 되면 지역주의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책의 실행 가능성이 높아야 하고 6개월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유권자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보는 항상 유권자에게 투표 참여를 권유해야 합니다. 많은 유권자들은 투표를 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다가오는 선거에서 투표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친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표하러 갈 거지? 라고 질문을 하고 투표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SNS 인증샷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수많은 일관된 투표 권유 행위가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는 평소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에게 투표 필요성을 말하고 꼭 투표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후보가 요청하는 투표 권유로 인해 투표장으로 가는 유권자는 대부분 그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운동 방법 중에 대면 선거운동이 있습니다. 효과 면에서 대면 선거운동이 아주 좋습니다. 대면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를 접촉하고 그 다음에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등을 통해서 후보의 정보나 활동 등을 반복적으로 전달하게 되면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대면 선거운동 방법은 명함을 돌리고 거리 유세를 하고 리테일 캠페인을 전개하고 음식점 유세를 하고 방송 토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명함 돌리기는 후보나 유권자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선거 6개월 전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명함 돌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명함 돌리는 정도의 선거운동밖에 못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명함 돌리기를 시작하는 예비 후보는 몇만 장의 명함을 제작해서 여기저기에 뿌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명함 숫자만큼 유권자가 후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명함 돌리기에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대에서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나 시간에 지하철이나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 명함을 돌리는 후보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리 유세는 예비 후보 때에는 하지 못합니다. 본 선거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선거 기간에 반드시 하지만 효과를 측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거리 유세를 하는 이유는 지지자를 동원하고 그 규모를 통해 일반 유권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보다 더 많은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흥미있는 유세를 진행하면서 선거 흐름에 미세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거리 유세는 유세 차량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시장 앞이나 아파트 입구,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사거리나 공원, 기차역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서 유세 차량을 세워놓고 거리 유세를 합니다. 그리고 지지자를 대규모 동원하는 공개 유세도 2번이나 3번 정도 하게 됩니다. 대형 공개 유세는 지지자 동원 숫자로 상대 후보를 압도하는 모습을 유권자에게 보여줌으로써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신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표는 자신의 표가 죽는 표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공개 유세는 부동표를 붙잡고 선거 흐름의 상승세에 쐐기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리테일 캠페인은 후보가 상점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선거법에는 후보가 개인 가정을 방문해서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슈퍼, 미용실, 약국, 음식점, 세탁소, 화장품 가게, 부동산 사무소, 카센터, 꽃집 등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여론 전파력이 높은 장소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후보가 손님처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가게 주인과 대화하면서 이름도 알리고 전화번호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과 사진도 찍으며 여론 동향을 살필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문자나 전화, SNS 등을 통해서 후보의 활동 정보를 전달하면 이들이 호의적 지지자가 되고 강력 지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유세는 음식점에서 유권자에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후보도 밥은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마음의 문을 쉽게 열어줍니다. 후보가 식당을 방문해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가볍게 이야기하고 명함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식당은 한 명의 유권자가 후보에게 호감을 보이면 같이 있는 사람들도 동시에 호감을 보여주는 좋은 공간입니다. 간혹 특정 유권자가 제안하는 의견을 꼼꼼하게 메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식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 토론은 대통령 선거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방송 토론에서 어떤 후보가 우위를 보였는지에 따라 지지율이 흔들리게 됩니다. 방송 토론은 후보의 이미지, 후보의 자신감, 후보의 정책, 후보의 위기 돌파 능력 등 모든 면을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반면에 국회의원 선거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방송 토론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우선 시청률 자체가 높지 않아 유권자에게 노출되는 빈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다른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방송 토론 그 자체를 편집해서 콘텐츠로 만들어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토론에서 상대 후보의 약점이 노출되면 즉시 네거티브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후보가 유권자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전화 접촉이나 좋은 연설도 있습니다. 전화 접촉은 후보가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방법과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권자가 가장 강한 호감을 가지는 순간은 후보가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주는 순간입니다. 후보가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후보가 유권자의 이름, 가족관계, 종교, 직업 등을 알고 대화를 나누면 유권자는 후보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게 되고 반드시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는 선거구의 당원 명부나 종교 지도자, 사회활동가, 향후회, 동문회, 종친회, 주민자치위원 등 명부를 확보해 매일매일 전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후보가 전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인지도와 지지도는 올라갈 것입니다. 메시지 전송 횟수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잘 조절해야 합니다.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메시지를 뿌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유권자에 대한 분류를 통해 유권자에게 맞는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선거 때에는 모든 후보들이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메시지 홍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메시지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권자가 기독교나 가톨릭 신자이면 성경 말씀을, 불교 신자이면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보가 유권자의 종교를 존중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설을 통해서 유권자의 호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연설은 연설자의 진솔한 감정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된 원고를 외우는 연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연설 장소와 청중을 연결시키는 말로 연설의 첫 마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설자는 자신의 체험 중에서 청중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연설을 하면 유권자와 호흡하는 연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청중은 귀 기울이고 환호하고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준비된 딱딱한 연설로 소리를 지르는 것은 동원된 강력 지지자의 환호만 받을 뿐 일반 유권자의 호응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한 번의 좋은 연설은 유권자의 지속적인 호기심을 촉발시키고 후보의 말이나 정책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게 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